들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뭐야? 자, 우리 확률 통계 저번에 그 통계적 추정 파트를 정리했죠, 그죠? 그 쌤이 유형을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 학습 목표를 적어놨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기호를 적어볼까요? 첫 번째가 이 문제는 필요 없는 거고. X 바를 이용하여, 이건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요거 이름이 뭐였죠? 표본평균의 평균, 그죠?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연차, 표본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때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이미 추출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풀기로 했죠, 그냥. 그래서 만약에 표본평균의 평균을 모르면 그냥 모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고, 표본평균의 표준연차 구하라면 루트 n분의 모표준연차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질문하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예전 수능 기출이 뭐 문제로 얘기해드리면 저번 수능 때 한번 나왔었는데 요즘에 230번에 나와 있던 거죠. 저는 이미 추출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문제. 알겠습니까? 특정 상황에서 표본평균이 뭐 2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3이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나의 확률을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미 추출 상황, 보건 추출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확률 문제 230번처럼 그렇게 출제되는 게 있고, 또는 232번부터 그 뒤에 다가 뭐야? 어떤 정규분포를 준 다음에 이미 추출을 통해서 표본평균의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그 표본평균의 확률을 질문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통 출제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이거죠. X바 한 개를 이용해서 이 X바가 이름이 뭐야? 한글이. 네? 이거 이름 뭐냐고? 네, 표본평균이죠. 하나의 표본평균을 구해서 그 표본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얘를 가운데 두고 점수를 같은 간격만큼 추론하기로 했고요. 그죠? 그때 우리가 신뢰도를 구하는 작업은 X바를 가운데 두고 그만큼의 확률을 구하면 얘가 바로 신뢰도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배운 이 점수차가 포인트였는데 이 점수차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정규분포에서 점수차를 구할 때 G값 곱하기 표준면차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때 그 표준면차는 표본평균의 표준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C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점수차가 되는 것이었고, 그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의 2배. 그 다음에 추정을 하라 그러면 X바를 가운데 두고 얘를 뺀 거부터 얘를 더한 것까지 라고 추정을 하면 그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요거 한 가지가 안 가시고요.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풀이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복습 겸 해서 여기 그 84페이지, 85페이지 문제가 많이 없는데 추정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표본의 크기 문제 여기 249번을 많이 못 푸는 것 같으니까 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84페이지에는 질문한 문제 없습니까? 84페이지 여기 한 문제 정도 질문 좋을 것 같은데 244번 가지고 얘기해보죠. 244번 가보시죠. 그 다음에 이 학습목표 2번에 나오는 모평균 추정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유형이 많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연습해보면 다 맞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가 그 표본의 크기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겠죠. 표본의 크기의 어떤 상황을, 표본의 크기 맞죠? 상황을 따지는 문제가 되는데요. 244번 같은 문제는 이제 보통 그 첫 번째 유형인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라 보여집니다. 문제 보시죠. 어느 회사에서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은 자, 얘가 X입니다. X는 모평균 N, 시그마 제곱을 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16병은 이미 추출하는데 이게 지금 모평균 추정 문제인지 아니면 표본평균의 확률 문제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끌고 가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학습목표 1번이냐 2번이냐는 풀이 상황이 틀립니다. 알겠죠? 선생님 풀이해준 방식이. 보지 않는 거죠. 일단 같이 봅시다. 봐봐요. 그러면 X가 얘인 상태에서 16개로 이미 추출한 거 맞죠? N이 16인 상태로 이미 추출한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에 슬쩍 보니까 신뢰 구간 이런 표현 쓰고 있으니까 학습 목표 2번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표준 편차만 챙겨놓으면 되는 거죠?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거 하나 챙겨주시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점수차를 구할 때 필요하니까.
학습목표 2번은 여기에 표준편차만 챙겨 놓기로 했습니다. 그 풀이를, 쌤이 푸는 풀이를 따라가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헷갈려. 이런 상황에서 16개의 표본 평균이 12.34였다. 표본 평균 여기 밑에 쓰기로 했죠? 12.34가 나왔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제 갑니다. 이 회사에 생산된 한 병의 모평균은 M을, 함유량의 모평균, 신뢰도 95%, 이건 적어놓자. 신뢰도 95%로 추정한 결과, 신뢰 구간이 나와 있네요. 그죠? 95%로 추정했더니 M이 11.36보다 크거 나왔고, A보다 작거 나왔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할 때,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이니까 추정할 때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표본 평균을 가운데 두고 같은 간격만큼 얘기하기로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표본 평균이 12.34니까 어떻게 말이? 얘의 간격과 얘의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A를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굳이 식으로 적으면 얘와 얘의 가운데 얘가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11.36 나누기 2한 게 12.34가 돼야 되겠죠. 이건 선생님 소수라서 좀 짜증나니까 식으로 적어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값 가운데 얘가 있어야지. 표본 평균. 그래서 계산해주면 A 플러스 11.36은 24.68이고요. 11.36을 빼주면 뭡니까? 13.32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A가 13.32이면 문제 상황을 통해서 바로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표본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했다는 것은 같은 간격으로 얘기하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 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요? 시그마. 표준편차 구하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봐봐. 12.34가 있는 상태에서 13.32부터 11.36까지 했으니까 이거 점수차가 몇 배야? 점수차가 얼마야? 뭐 신뢰 구간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점수차를 구해도 되고 알겠죠? 우리가 표현하는 점수차라는 게 얘한테 뺀 거 맞지? 그치? 한쪽 점수차, 그죠? 그게 얼마야? 12.34니까 나누면 빼면 8 9 0.98입니까? 한쪽 점수차가 0.98이네요. 그죠? 쌤 일부러 지금 그림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림까지 안 가고 푼다는 것은 이미 이 상황 세팅이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점수차가 얘라는 거 0.98이 점수차인데, 그죠? 이거. 얘인데, 우리가 점수차 보면 어떻게 돼? 점수차 보는 공식이 뭐야? 표준편차 곱하기 C값 맞죠? 맞습니까? 표준편차가 얼마죠? 이거잖아요. 4분의 시그마 곱하기 C값이 얼마야 지금? 신뢰도 95%니까 확률로 얘기하면 0.95잖아요. 0.9. 그죠? 요거 반짜는 게 0.47로 맞죠? 우리 한쪽만 구하는 거니까 0.47일 때 C값이 1.96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시그마 곱하기 1.96이었겠죠. 되겠습니까? 마무리 지어주시면 0.98의 2배가 될 것 같은데 여기 2 남쪽에 1. 그죠? 이 약분의 범위를 곱해버리면 2는 시그마다 해서 표준편차가 2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쌤이 끌고 간 풀이는 사실 이 2번 상황의 세팅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상태의 풀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게 머릿속에 바로 안 보이는 친구들은 직접 구하면 돼요. 직접 구하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11.36부터 13.32까지의 그 신뢰도가 0.95가 되는 표준편차 구하는 상황 맞지? 그쵸? 그럼 우리가 직접 신뢰도를 구하는 과정을 들어가 보면 신뢰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가운데 X발을 두고 신뢰도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지금 11.36 이 문제 풀이는 이미 끝났지만 혹시라도 쌤이 방금 푼 풀이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란 소리인 거죠. 그죠? 이건 직접 내가 신뢰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때 이 넓이가 얼마다? 0.95다 라는 상황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쪽 점수차는 같은 거니까 이쪽 점수차가 0.98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C값이 얼마입니까? 1.96인 상태 아니야? 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구나. 이렇게 가야지. 반쪽 넓이가 0.475고 이때 C값이 1.96이나 나와 있고. 됐습니까?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보면은 C값 곱하기 표준편차가 점수차랑 같은 상황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시그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가 약간 덜 된 친구들은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알겠죠? 상황적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바로 점수차를 바로 띡 구해가지고 얘랑 같다고 나버리면 되는 거지. 점수차 구하는 공식은 그 표준함수 C값 곱하기 표준 변차잖아. 그죠? 전표지. 그죠? 그 정규분포에 적은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알겠죠? 상황을 딱 인지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탁탁 구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성이 알겠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번입니까? 가보시죠. 247번? 또 하나 해보죠. 247. 얘도 표본의 크기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 추정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247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잘 봐. 방금 거 좀 이해가 좀 간단한 나는 친구들 잘 봐. 똑같은 문제야. 자, 어느 공장에서는 제품의 무게는 X입니다. 무게는 X고요. 목표는 M. 표준차가 2분의 1. N. M, 2분의 1의 제곱. X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장에서는 25개를 이미 추출. 25개를 이미 추출했어. 체크 하나 할게요. 이게 추정 문제인지 표본 평균 확률 구하는 문제인지 알겠죠? 실내 도라는 표현을 보니까 추정 문제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만 챙겨보지. 5, 10분의 1 되겠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미리 쌤이 우리가 구할 점수차를 세팅하게 되면 점수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G값 곱하기 10분의 1로 구하는 거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 그러면 2배. 추정해라 그러면 X바를 가운데 두고 X바 마이너스 J부터 M은 X바 플러스 J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쌤이 얘기한 그 상황을 이해하면 됐어. 알겠죠? 그 다음 좀만 풀면 돼. 자, 그때 들어볼게요.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였을 때, 그죠? P가 얘를 만족시키는 C를 A와 B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얘가 요 표현 무슨 거 갖고 요 표현? 요 표현은 뭐야? 이게 표준한 상수 C값이니까, 그지? C의 범위죠. 확률 변수를 C로 쓴다는 것은 어떤 정규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표준 정규분포의 데이터가 뭡니까? 표준 정규분포가 어떤 정규분포입니까? N 0,1의 제곱. 그죠? 저번에 수업한 현관에 있긴 하네요. 배워두고 있으세요.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가운데 0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넓이가 0.95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알겠죠? 다시 말하면 얘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G값이 C인 상태에서 넓이가 0.475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방금 푼 그 문제와 비교해드리면 아까는 G값이 1.96일 때 이제 그 넓이가 0.475였는데 그죠? 이번에 1.96이라는 표현 대신에 C를 쓴 것 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G값이 C일 때 0.475라는 거지. 알겠나요? 그럼 지금 이 C라는 놈을 A, B로 표현하는 거 맞죠? 그죠? 자, 상황적이 여기 됐으니까 쌤이 또 이 그림 안 그리고 바로 갈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일단 A와 B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야? 뭐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는 점수 차이 몇 배? 2배인데 여기서도 구할 수 있죠? A부터 B까지 추정했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B-A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이제 점수차만 구해주면 되는 거 맞죠? 점수차? 그죠? 점수차는 G값 곱하기 10분의 1인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G값이 얼마야? C에 되잖아요. 그죠? 양쪽이 0.95면 한쪽이 0.47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C 곱하기 표준 편차 10분의 1의 몇 배? 2배가 B-A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직접 신뢰도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니까? C는 5배의 B-A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끝.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9번 가볼게요. 249번. 249번은요, 가보시죠. 노트북 컴퓨터를 생산하는 공장의 초소형 노트북들의 모집단에서 N개의 노트북을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1, 표준차가 0.4인 정규를 따른다. 신뢰도 뭐 나와있고. 자, 상황적 세팅이 마찬가지. 하나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 맞죠? 여러분들이
세팅을 들어가야죠. 지금 보니까 노트북에 무게가 X는 상태가 없는 게 M, 시그마의 제곱을 뜨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도 이게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 N개를 이미 추출한 거 맞지? 그죠? 그러면 N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자, 이 평균은 무슨 평균이에요? 네? 뭐야? 괜찮아요. 편하게. 자신있게 얘기하십시오. 뭡니까? 무슨 평균입니까? 성이야. 표본 평균이죠, 표본. N개 뽑아서 걔 평균은 그죠? 표본 평균이 얼마다? 3.1니까 3.1? 가격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수형 노트북이군요. 표준,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무슨 표준 편차? 네? 표본 표준 편차죠? 그죠? S가 0.4. 잠깐만요. 우리 S를 뭐로 쓰게 됐어?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태의 상황입니다. 그때 95% 신뢰도 마찬가지 95%예요. 95%로 추정할 때 잠깐만 세팅합시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의 분의 0.4인 거죠. 얘가 지금 우리가 그 점수차 구할 거니까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5 이하가 되게 하기 위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쌤이 저번 시간에 코멘트를 살짝 남겨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게 선생님이 용어로 쓰는 그냥 점수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에 뭘 두고 표본 평균을 가운데 두고 추정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같은 간격만큼. 맞습니까? 그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표본 평균이 60점이라 치고요. 50부터 70이라고 추정을 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모평균의 M을 50부터 70까지라고 추정한 상황이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 넓이가 신뢰도가 되는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평균이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사이죠. 50부터 70까지라고 내가 가정을 한 상황이니까. 그치?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얼마야? 정 가운데 60이잖아. 그치? 그럼 모평균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긴 하지만 모평균이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차이가 몇 점이야? 10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선생님 이쪽으로 와서 차이는 10점이잖아. 최대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점수 차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놈의 2배가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뢰 구간의 길이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말하는 점수차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얘기하기를 점수차가 0.05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점수차를 구하러 가면 되겠죠? 그죠? 신뢰도 95%로 가려면 C값이 얼마가 돼야 돼? 저기 나와있잖아. 1.96 맞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가는 건 한쪽으로 1.96이잖아. G값이 1.96 되는 상황으로 따지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수차는 G값 곱하기 표준편차 루트 n분의 0.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점수차가 0.05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산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n이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 맞죠? 노트북이 개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 푼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리하면 1.96 곱하기 0.4는 0.05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양변에 1000을 곱하겠습니다. 1000 곱하면 4, 6에 24, 4, 9, 36 4, 1은 4, 7.84 나올 것이고 여기 1000 곱하면 50, 50이네? 뭐가 이상한데 그지? 생산수가 1000 곱하기 196 곱하기 4 아니니? 그지? 4, 6, 24, 30 이상이에요. 4, 9, 36 8, 3, 4, 1, 4 7, 784 소수점이 없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 곱하면 50이죠. 50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즉 50을 나눠주면요 짜증나네. 50분에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784니까요 2로 곱할게 100분에 2 곱하면 얼마냐 8, 6, 7, 14 15.8
1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양변 제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5.68을 두 번 곱해야 돼. 그러면 n이 나올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결국 15.68을 두 번 곱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이런 류의 문제가 아마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많이는 아니고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곱셈을 들어보면은 몰라, 해라. 알겠죠? 다음 얼마야 이거? 다음 몇 번이냐? 알겠나 없습니까? 안 풀었어? 5번. 5번입니까? 답 좀 봐봐. 몇 번이냐? 틀렸는 5번. 5번은 틀렸다고? 5번입니까? 그러면 얘가 아마도 이게 대충 뭐 한 245점 얼마나 나오나 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24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류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산수는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눈을 얘기하고 있지만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는 문제 상황이 많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패턴,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 그 다음에 그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작업, 알겠죠? 그 길이를만 요구하는 문제는 표본의 크기의 범위를 요구하긴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트, 이제 성질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문제인데요. 이게 유형이 많이 안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문자로 그냥 쭉 진행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문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가 보통 이렇죠. 내가 만약에 신뢰도 몇 퍼센트로 그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문제라면 상황이 다 이럴 겁니다. n 시그마 제곱을 띠는 어떤 정교분포가 있겠죠. 뭐 시그마를 주든가 말든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안 줘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n개를 이미 추출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렇다고 그럼 얘가 x바가 있어야 되겠죠? x바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뢰도를 요구하겠죠? 지금까지 푼 문제가 거의 대부분 95%였지만 알겠죠? 뭐 70%, 80%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문자로 그냥 A% 상관없다고. 다 문자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 알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신뢰도 A%로 신뢰 구간을 추정하래요. 그럼 내가 보여놓을 건 표본 평균의 표준면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야. 그죠? 얘를 가지고 신뢰도가 얘가 나오기 위한 G값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점수차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 G값 곱하기 표준면체 맞나요? 그리고 나한테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O평균은 X바보다는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이다. 이게 추정을 한 거죠. 이게 답인 거지. 끝. 됐습니까? 거봐. 아무것도 안 나와서도 풀 수 있잖아. 왜? 모든 문제가 그러하니까요. 알겠죠? 오케이? 거기에 뭘 주든 말든 문제 상황이 틀린 거 풀린 거고 알겠죠? 풀이는 분명 요걸 요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점수차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추정하라 그러면 얘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물론 얘든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나와야 되겠죠? 실내 공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 두 개 되는 거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250번가 성이야. 251번 파트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걸 연습해 놨으니, 알겠죠? 이제 성질들을 정리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 성질들의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용어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걸 배웠죠? 표본의 크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초의 몇 명을 뽑아내냐는 거죠. 내가 몇 명을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드냐는 거죠. 성이야.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 이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추정을 했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실내 도우라는 이런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성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출제할 때 이제 얘네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의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 뭔지 알잖아. 그죠? 얘가 뭐 뽑는 명수, 그지? 표본의 실내구간의 길이는 내가 추정한 길이고 실내구간은 내가 추정했을 때 걔가 그 거기 안에 실제로 모평균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세 개를 다 비교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두 개씩 비교해서 성질을 정리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데이터기 때문에 쌤 첫 번째 얘를 고정시키고 얘는 일정하다 가정하고 내가 얘를 증가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혹은 얘를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얘를 증가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보면 뭐야? 얘를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얘를 증가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두 개씩만 비교해보자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 관계를 알게 된 거잖아. 그치? 이 작업을 선생님이 노트 정리용으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신뢰도 높이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상황적으로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서 선생님이 예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죠? 어차피 세 개를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봐보세요. 위에 거 기록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봐봐요. 표본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내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신뢰도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따져보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둘의 관계를 내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지. 둘의 관계,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봐. 표본의 크기는 일정히 어떤 집단이 있어? 이건 상황적인 얘기가 필요해. 모집단이 있어. 없냐?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는 일정하니까 뭐 30명으로 내가 이미 추출했어. 알겠습니까? 수학 점수의 평균을 추정합시다. 알겠죠? 근데 얘네들 평균이 뭐 50점이 나왔어. 알겠습니까? 자, 내가 추정을 하는데 모평균은 40부터 60까지야 라고 추정을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20인 거죠. 그죠? 내가 신뢰 구간을 늘려볼게요. 예를 들어, 야, 그 학교 평균은 10점부터 90점이었을 거야. 이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80인 거죠. 훨씬 크죠, 얘가. 훨씬 넓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신뢰도는 위에 게 클까요? 밑에 게 클까요? 신뢰도는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기 납니다. 돈을 넣으세요. 어디 올 겁니까? 야, 둘 중에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야. 돈 어디다 올 거야? 위에 게 올 거야? 변태 아니야? 야, 왜 여기 올거? 야, 신뢰도가 뭐라 그랬어? 실제로 여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확률이 위에 게 커, 밑에 게 커. 밑에 게 크죠.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좁게 얘기하면 더 정확히 보이는 거지. 상순이죠.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막 이렇게 무슨 발표하는 사람이 막 퍼센트 얘기하는 거 12.3%에 뭐가 나왔을 때 이러면 왠지 정확히 보이잖아. 다 불어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데이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수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알겠죠? 오케이? 얘가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도 100%로 추정해볼까? 내 말이 절대 틀리지 않는 확률로 그 학교 평균은 0점부터 100점 사이일 거야. 이건 100% 아니야? 고개는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얘가 신뢰도가 높죠. 그 말은 신뢰 구간은 당연히 어떻게 할수록 길게 할수록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신뢰도를 높이려면 첫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이걸 적어보는 이유는 신뢰도랑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같이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뢰도를 증가시키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물론 표본의 크기는 일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개를 움직이면 헷갈리니까 안 되고 알겠죠? 얘가 일정하다면 얘 둘은 같이 가는 관계인 거지. 신뢰 구간이 길어져 신뢰도가 증가됐을 거야.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할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얘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봐봐.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냥 일정하게 할 거야. 뭘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표본의 크기요. 내가 표본의 크기를 증가 한번 시켜볼게. 예를 들어 내가 3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이 50점 나왔어. 얘를 가지고 내가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거랑 내가 여기서 300명을 뽑았어. 근데 얘네들의 평균은 뭐 한 60점 나오더라고. 얘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랑 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300명이죠. 그래서 아니 많이 뽑으면 확률 높아질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많이 뽑을수록 신뢰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두 번째, 표본의 크기도 신뢰도랑 같이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또 100%의 자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집단이 500명이야. 내가 500명을 이미 추천했어. 평균을 보였더니 60점이었어. 추정을 들어갑니다. 거기 모집단의 평균은 59점부터 61점 사이일 거야. 100%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평균이 60점 아니야 지금. 그죠? 표본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신뢰도는 정확해질 수밖에 없겠지. 단순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는 거 알겠죠? 우리가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길게 하는가? 아니면 표본을 많이 뽑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딱 이해해 주시면 풀기는 편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얘 두 개다 지금. 알겠죠? 그러면 신뢰도가 이번에 일정하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얘 둘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요거는 지금 배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일정해. 얘는 변하면 안 돼. 내가 표본의 크기를 늘렸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얘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일정하다는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조정해서 얘를 다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증가되면 얘는 얘가 증가되면 얘도 증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얘는 일정하다 가정을 했다고. 그러면 얘를 변화시켜서 일정하게 냅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자식은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되겠죠. 요거 감 좀 오십니까? 헷갈리는 친구도 있죠, 분명히. 봐봐. 우리가 배운 게 이거잖아. 신뢰도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고. 같이 가잖아. 오케이? 자, 이번에는 신뢰도를 일정하게 두고 표본의 크기와 신뢰관의 길이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신뢰도가 원래 늘어날 텐데 얘가 일정하다 가정을 했으니까 이 자식을 줄여가지고 신뢰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얘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일정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방금 배운 성질을 적용하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요 놈은 선생님이 굳이 이걸 좀 적어드리거든요. 그럼 결국 가볍게 이야기하면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신뢰도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신뢰도가 일정하다면.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얘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구체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특정 문제풀이에 도움이 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이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어. 다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뭐 그 걸려봤자 뭐 2분 3분이 알겠죠? 그런 건데 굳이 얘는 외울 때 같이 외우라고. 성희야,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n배 하면요. n배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긴 하거든? 얼마로 줄어드냐면 루트 n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드는 거 기억할 거면 정확한 데이터도 알아두면 편하다고 알겠죠? 실내 구간을 4배로 증가시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 너네가 이거 증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표물 추정할 수 있으니까. 봐봐요. n 시그마 제곱인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도 다 추정할 수 있으니까 쭉 진행해보고 내가 얘를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1로 한번 뽑아가지고 추정하면 들어가고요. 신뢰도는 그냥 알파야. 신뢰도를 1등에는 A% 추정을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를 2개로 추정을 들어가볼게요. 알겠습니까? 신뢰도는 마찬가지로 A%. 신뢰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린 거죠. 알겠습니까? 이때 신뢰 구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치? 할 수 있으니까. 다 문제로 나도 할 수 있잖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상황이 단지 선생님은 이걸 증명해주는 상황이지만 문제를 들었게 되면 너네가 이렇게 해봐야 돼. 문자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숫자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 문자로 다 진행할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가능해야 돼. 가보겠습니다. 봐봐. 자, 한 개를 이미 추출했어. 표본 평균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본 평균 가지고 추정을 들어봤겠지. 그죠? 여기에서 표준 편차는 뭐야? 1분의 시그마는 그냥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2개로 이미 추출했어. 표본 평균 나왔겠지. 얘랑 틀릴 거니까 원투로 갈게요. 여기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 당연히 틀리겠죠. 루트 2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됩니까? 이 상황은 그죠? 내가 이제 A%의 신뢰도로 직접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있어. X가 있는 거야. X가 됐습니까? 지금 신뢰도는 일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건 Z값이 일정하다는 건 맞죠? 표준함수 Z값, 그치? 그게 확률 문제니까. 여기에 추정한 이 Z값이랑 여기에 추정한 요 Z값이 같은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잘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 Z값 일정하면 선생님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점수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Z값 곱하기 시그마 왔습니다. 점수차를 구하면 Z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죠? 여기에서 점수차 구하면 얼마야? Z값 곱하기 표준편차 루트 2분의 시그마 왔습니까? 맞나? 각각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점수 차이 2배 맞죠? 점수 차이 2배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요게 실내 보완의 길이를 구한 거 아니야? 맞아요? 실내 보완의 길이가 몇 배 됐습니까? 루트 2분의 1배가 됐죠. 그죠? 내가 표본의 크기를 2배 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루트 1분의 1배가 됐다고요. 왜? 표준 편차 때문에 그래. 이유는 사실 알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n개로 추출하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4배를 했으면 n배를 했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을 거니까 루트 n분의 1배가 될 거 아니야. 뭐가? 표준 편차가. 그 표준 편차나 직값을 곱한 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1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즉 표본의 크기를 n배 하시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n분의 1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고요. 정 이거 좀 기억하기 어려운 친구들 그냥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도 문제풀이에 큰 지장은 없으나 여러분들 아마 내신 때도 이제 그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잘 건드리진 않아요. 근데 내신형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범위가 협소하다 보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몇 개의 문제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는 딱 해두시고 오케이? 자 문제 하나만 풀고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풀고 가시죠. 여기 250번으로 하나 살짝 풀어보고요. 끼지 말고 그냥 봅시다. 자 250번 문제 그냥 문제로 볼게요. 성질 문제니까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정규분을 다루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 한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천이하듯이 지금 내가 뭐 아무런 말도 안 했어. 그냥 어떤 모집단을 추정을 할 건데 다음 성질을 파악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뭐 상황 세팅해드리면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나 보지. 그리고 뭐 n개를 뽑았겠지. 표본 평균이 나왔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문자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했겠지 뭐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가 질문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기억.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하니 그랬죠? 그죠? 여러분 혹시 반비례의 성질 알고 계십니까? x와 y는 정비례한다. 이거 뭐 수학적 상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건데 이런 말 나왔어.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y는 x분의 1 정비례는 y는 ax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비례는 어떻게 써요? 반비례는 y는 x분의 a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반비례식이 정비례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표본평균 분산이 표본의 크기랑 반비례 관계에 있냐라는 건데요. 표본평균의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n분의 5 분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표본의 크기랑 표본평균 분산은 반비례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억은 3입니다. 되겠죠? 그런 걸 묻는 거고요. 니은과 니은.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한 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맞죠? 그죠? 야,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면 표본의 평균은 그대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죠? 요만큼을 한 게 만약에 95%라면 99%더 멀리 가야지, 이렇게. 이게 99% 될 거 아니야? 당연히 99%가 95%의 신뢰도를 포함하고 있겠죠. 알겠습니까?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죠? 선생님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표본의 크기가 n배 하면 루트의 분리가 되니까. 그런 성질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51번은 간단하게 성질로만 풀리지 않을 수 있어. 이거 문제를 아마 2번 풀어서 추정을 해서 직접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건 내가 안 건드리고요. 여러분 그냥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비교로 들어가시죠. 쉬었다가. 성질 문제는 여러분 연습 한번 하시고 오늘은 마지막 내용인 비율 관련 정리 가볍게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다가 필기 간단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유형은 비율 관련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뭐 크게 그 유형은 정해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문제만 연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통계를 추진해서 그 두 가지 유형 정리했죠.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확률 구하는 문제. 두 번째, 하나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률 추정하는 문제 알겠죠? 얘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비율 관련 문제는 뭐냐면 일단 용어 정리 먼저 좀 해드리면 여기서 모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 비율. 얘를 이제 P라고 쓰는데 P 알겠죠? 얘가 무슨 뜻이냐면 모 집단에서 뭐 특정 성질, 특정 대상의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뭐 100명 중에 예를 들어 안경 낀 사람은 30명이야. 그러면 안경 끼는 비율은 0.3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100분의 30이죠. 그런 비율처럼 확률 얘기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모 집단에서의 특정 대상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표본 비율 얘는 P 햇이라 씁니다. 이걸 햇이라 해야 된다, 알겠죠? P 햇 뭐냐면 당연히 뭐겠어요? 표본 집단에서의 특정 대상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본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충 느낌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어떤 관계랑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실제 평균을 모평균 그 다음에 하나의 표본 집단에서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을 표본평균이라고 부르지 않는지 얘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비율이라는 게 있고 표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뭐 어떤 용어인지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니까 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글로 쓰지 않고 쌤이 식으로 쓸게요. 이거 뭐가 되겠어? 표본 비율의 평균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산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 변하는 확률 구하기. 이게 뭐랑 똑같은 상황이냐면 우리가 왜 그 앞쪽 통계를 수정해서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확률 구하는 문제 풀어봤죠? 걔랑 거의 똑같이 알겠죠?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물론 얘는 공식이 있겠죠? 공식 암기를 뿐인 거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정규 분포화 시켜서 이 확률 구하는 문제는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팅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통계를 추정해서 두 번째 유형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 추정하는 거죠. 얘 마찬가지로 하나의 P해 이게 뭐예요? 표본 비율이죠. 어떤 표본 집단의 비율, 그죠? 하나의 표본 비율을 가지고 얘를 이용하죠. 뭘 추정하겠습니까? 모비율 P를 추정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의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풀이 상황적인 그 세팅은 앞에서 한 통계로 추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알겠죠? 오케이? 통계 추정이 같은 문제인데 이제 얘는 비율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제 대상만 비율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제일 깔끔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봐봐. 일단 이 1번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우리가 왜 그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는 문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정규 분포가 있었고 이미 추출을 진행한 상태에서 표본 평균이 얼마 이하가 될 확률 구하는 문제 있죠. 그죠? 그러면 정규 분포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풀잖아. n, 시그마 제곱을 보통 줄 것이고 뭐죠? 준 다음에 n개로 이미 추출했으면 표본 평균의 데이터가 n,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떼는 거 맞죠? 맞습니까?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x바의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얘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A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를 통해서. 맞습니까? 얘 마찬가지로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얘네들은 공식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얘를 구하려면 저런 식의 정규분포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규분포를 구하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알겠죠. 그게 뭐냐면 이건 암기 공식입니다.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 P랑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모집단의 비율이 그 표본 집단의 비율들의 평균과 같다는 거지. 알겠죠? 흡사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듯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표본 비율의 분산. 얘는요, 이거 공식입니다. 암기해주세요. 얘도 사실은 이거는 증명이 가능한 포인트긴 한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얘는 증명해줄 수 있으나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외워주세요. P 곱하기
PQ로 구합니다. n분의 PQ. 요게 표본 비율의 분산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P야 모비율이고 Q는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Q는 뭐겠어요? 1-P 여사가의 확률인 거죠. 이게 확률 얘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본 비율의 분산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 확률을 구하려면 이것들은 그냥 암기 문제이고 확률을 구하려면 정규분포가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정규분포가 PS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PS의 분포는 N 여기 PS의 평균이 필요한 거 맞죠? 그게 뭐야? P 모비율 구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분산자리 맞죠? 그죠? 루트 이거 소수 계산을 깔끔하게 잘해야 돼. n분의 PQ에 제곱을 쓰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되겠습니까? 왜? 분산 공식이니까.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PS의 확률을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일단은 1번 유형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유형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필기부터 하고 필기해보세요. 1번 상황 필요한 건 이 공식. 알겠죠? 우리가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할 때도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차를 구하는 공식과 함께, 그죠? 정규분포를 세팅해서 확률을 구했잖아. 걔처럼 표본 비율의 확률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의 분포, 즉 이런 정규분포를 여러분 세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를 가지고 그 표본 비율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통계 수준이 1번 유형과 같은 상황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필기 필요한 거 해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야. 자, 어느 고등학교에 그 고등학생들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은 25%라고 한다. 자, 얘가 얘기하는 25%는 지금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인 거죠. 그죠? 이 25%는 이게 표본 비율이겠어? 모비율이겠어? 모비율이죠. 그냥 그 집단의 비율을 준 거잖아, 지금. 내가 어떤 몇 명을 뽑아서 걔네들의 비율을 따진 게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에서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을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즉, 얘가 뭘 준 거야? P가 0.25 확률로 적어야죠. 0.25라는 준 거지. 알겠습니까? 모비율이 0.25인 어떤 고등학교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00명을 임의로 추출할 때 또 뭐야? 표본의 크기 300명, n이 300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규분포 세팅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300명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300명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 학생의 비율,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표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내가 이런 모비율을 갖는 집단에서 300명을 뽑았을 때 그 300명 안에서 자전거 타는 비율, 그죠? 얘가 얘기하는 비율, 표본 비율, P 해시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P 해시 A% 이상 될 확률이 얘일 때, 뭐, 알파 퍼센트 이상일 때 알파를 구하라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봐봐. 모비율이 0.25인 어떤 모집단에서 300명을 추출했는데 그때 P의 표본 비율이 알파 퍼센트니까 이거 확률로 가면 100분의 알파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보다 이상이구나. 이상 될 확률이 P가 됐어요? 얼마? 0.0228이 되기 위한 알파를 구해라. 이게 질문인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바리? 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PS의 확률을 구하려면 뭘가 필요해? PS의 분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PS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띄고요. 여기에 PS의 평균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게 뭐라 그랬어? 모비율 0.25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죠? 여기 분산자리 맞죠? 그죠? 바로부터 씌우면 식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 산수를 잘해야 돼. 소수점이 좀 짜증나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일단은 분산을 쓸게요. 분산이 뭐야? n분의 공식이죠. n분의 뭐야? PQ 0.25 곱하기 0.75 맞죠? 됐나요? 그죠? 내가 확률을 구할 때는 표준 편차가 필요하잖아. 그죠? 약분을 잘해서 이거 제곱수로 묶어내야 돼. 알겠지? 그러려면 막 약분 들이대지 마시고 봐봐. 0.25는 제곱수 맞죠? 0.5의 제곱이잖아. 건들지 마. 0.7은 제곱수 아니죠? 300도 제곱수 아니죠? 얼마만 약분할래요? 3만 약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곱수가 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할게요. 얘는 10의 제곱이죠? 위에 거 0.25 두 번이니까 0.25 제곱이죠? 요거 정리하면 10분의 0.25 전체의 제곱 맞습니까? 그쵸?
소수점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 겁니다. 0.025의 제곱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내가 정리한 정규분포는 PS 분포죠. 평균이 0.25인 상태, 표준 편차가 0.025의 제곱. 표준 편차가 0.025인 상태에 정규분포를 띄는 거지. 그때 확률이 이렇게 된 알파를 구해라. 이게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 낸다고. 그게 1번 이유. 알겠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하던 작업이죠? 이제 가운데 평균과 표준편차 숫자가 들어오는 뿐이야. 0.25분. 맞습니까? 100분의 알파보다 큰 확률, 100분의 알파가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큰 확률이 저렇게 작을 거 아니야. 여기가 0.0228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때 이 점수 구하는 거 맞죠? 이건 정규분포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세팅만 달라지는 거죠, 그치? 자, 여기 확률이 얼마가 되면 돼? 0.5에서 빼버리면 0.4772죠. 많이 보던 거네, 그치? C값 얼마야? 2가 돼서 2, 그쵸? C값이 2니까 점수차 몇 점 남은 거야? C값 곱하기 표준편차 0.05가 되겠죠. 그죠? 그럼 0.025에서 0.05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0분의 알파가 얼마가 됩니까? 0.32로 되겠네요. 그치? 따라서 알파는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즉, 30% 이상 될 확률이 뭐야? 0.028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추출 상황을 통해서 표본 비율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겠죠. 오케이?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식적 암기, 이 PS의 분포를 정리하는 평균과 분산 구하는 공식 알겠죠? 그거 하나 챙겨주면 되는 거죠. 문제 상황은 아까 쌤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와 동일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의 비율을 바뀌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비율 관련 문제는 정확히 이렇게 비율을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비율 관련 문제는 비율을 푸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이항 분포랑 나중에 문제가 엮이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 제시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막 이렇게 엉켜 풀지 마시고 비율로 그러는 거 비율로 정리하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명수로 된 문제가 여기 비율 파트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공부를 한번 해본 친구들은 풀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명수로 나와야 그냥 이항 분포로 푸시고 알겠죠? 그거는 배운 대로만 접근하세요. 알겠습니까? 얘는 비율을 던진 다음에 비율의 확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율 관련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그 뒤에 있는 세 문제는 다 2번 유형이에요. 2번 유형 세팅 좀 하겠습니다. 1번 유형은 뭐 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수가 좀 지저분해지니까 PS의 분포의 공식만 하나 잘 외워주시면 뭐 풀이하는데 크게 막힐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모집단과 표본 그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어떤 그 뜻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황은요. 어딨어? 잠깐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겁니다. 아까 쌤이 그 정리는 했지만 표본 비율 하나를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하는 거 맞죠? 들어가 보시고 이번에는 문제가 이런 거야. 표본 비율을 이용하여 이거 적혀 있으니까 이용하여 모비율을 추정하는 거지. 그럼 얘는 봐봐. 원래 우리가 통계도 추정에서는 처음에 정규분포 상태에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정규분포 있는 상태에서 n개 추출하면 이게 뭐 표본 평균 나왔고 표본 평균에 표준면적 필요한 거 맞죠? 점차 구하기 위해서 그지? 얘가 5태분의 뭐였어? 시그마야. 맞습니까? 그죠? 근데 왜 쌤이 얘는 상황적으로 모평균간이 모르는 거 아니야? 표준 편차를 원래 알고 있는 게 실제로는 가능한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이야. 실제로는 우리가 모평균을 몰라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상황적으로 다 잘못된 상황 맞죠?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지? 모평균도 몰라서 추정을 하는데 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 체계가 필요했던 거야? 이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을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야 신뢰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모 표준 편차를 보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봐봐. PS를 가지고 이제 모비율 P를 추정을 할 건데 그러면은 내가 N명을 뽑았어.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뭐 N명을 이미 추출했다. N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N개를 가지고 이제 만든 표본 비율 정리를 좀 하게. 표본 비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추정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치? 표본 비율이 만약에 뭐 표본 비율이
0.5였다고 치면은 모비율을 추정할 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0.4부터 0.6 사이에 모비율이 있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할 거 아니야. 모평균을 추정하듯이, 그죠? 이런 식의 추정을 할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실제로 모비율이 들어있을 확률이 신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가운데 모비율을 모르니까 PS를 가운데 두고 0.4부터 0.6까지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신뢰도를 또 구할 거란 말이야. 그 통계적 추정 세팅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할 건데, 이 신뢰도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지? 무슨 말이냐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가 있어야, 얘가 만약에 뭐라고 나와 있어야 여기에 집값을 구하는 게 점수차가 될 것이고, 걔를 통해서 신뢰 구간도 구하고 모비율을 추정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이랬거든요. 아까 분산 구하는 공식이 n분의 pq 맞습니까? 맞나요? 그죠? 그러면 표본 비율의 분산 구하는 공식 자체가 모비율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신뢰도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지금 모비율을 추정하는 상태에서 모비율을 미리 알고 있는 게 말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론상, 알겠습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같다라고 이론상 놓듯이 알겠죠? 얘는 이론상 추정을 들어갈 때는 모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PS의 분포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분포로 맞으면 PS의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루트 p hat qs로 구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선 PS의 표준 편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원래 공식이 모비율로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모비율을 추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모비율을 알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비율을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추정을 들어갈 때는 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그냥 P 햇의 확률을 가지고 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가볍게 얘기하면 P를 모를 때는 PS로 얘를 구한다. 이렇게 볼까요? 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을 들어가기 위해 약속을 정해놓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를 보듯이 여기에서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그냥 표본 비율 가지고 구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추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추정을 들어가면 여기에서 추정이 어떻게 되겠어? 원래 상황은 이렇죠. 필기용을 적어보자. 원래 상황은 우리가 원래 가운데 표본 평균을 두잖아. 얘는 가운데 표본 비율을 두겠죠. 그죠? 모비율을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라고 추정할 거야. 이렇게. 물론 같은 간격으로 추정하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신뢰도를 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신뢰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모비율을 A부터 B까지라고 추정하는 상황 아니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점수차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C값이 있겠죠? 그죠? 그 C값 곱하기 표준 편차 아니야, 그지? 표준 편차가 뭐야? 얘잖아, 얘. 그죠? 그지? 얘 맞지? 루트 n분의 p hat q hat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필기할 때 이거 루트를 분리시키지 않을게요. 나중에 산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소수점이 들어오지. 이렇게 한 방에 읽는 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의 두 배가 뭐가 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추정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P는 A, B가 실제로 이거겠죠? P에서 요 자식 점수차를 뺀 거부터 P에서 점수차를 더한 것까지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원래 알다시피 점수차의 2배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상황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표준 편차를 요 공식으로 쓴다는 거죠. 요 공식. 왜? 모비율을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상황의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봐봐요.
253번입니다. 상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반에 적용했으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볼게요. 25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53번 문제입니다. 자, 유형을 1번 유형 상황인지 2번 유형 상황인지 구분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알겠죠? 실내고 실내 구간이 있으면 추정 문제인 거죠. 되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작년 졸업생 400명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구했더니 80%가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지금 막 400명을 뽑아가지고 그 400명 안에서 취업률을 조사한 거 맞죠? 그죠? 그럼 얘가 말한 이 취업률은 뭐 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죠. 만약에 이 대학교에 학생이 400명밖에 없으면 모비를 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400명을 이거는 대상으로 뽑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 말이거든. 이 대학교에서 작년 졸업생의 취업률을 요거는 뭐 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야? 뭐 비율이죠. P. 그죠? 맞습니까? 모 비율을 신뢰도 95%로 추정해보자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를 끝까지 해도 다시 상황을 얘기하면 이 대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400명이 있다는 게 아니죠. 더 많은 학생 수가 있었겠지. 그 중에서 400명만 뽑아가지고 취업률을 조사한 거야. 그럼 그 400명은 표본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표본 집단의 비율이니까 얘는 표본 비율이 되는 거죠. 80%. 이랬습니까? 그때 이 학교의 진짜 취업률을 추정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문제 세팅 들어갑니다. 일단 P 해시 얼마라는 거야? 0.8이라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내가 추출한 명수는 몇 명인 거야? 400명인 상태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 95%로 모비율을 추정하자는 거 맞죠? 그러려면 뭘 챙겨놔야 돼? 표준 편차를 챙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식이 뭐였습니까? 루트 400분의 PF만 곱하기 Q의신 거죠. 알겠죠? 모비율을 모르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제곱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0.16이니까 제곱수 맞죠? 얘도 제곱수 맞죠?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4로만 약분하면 100분의 여기만 4로 약분하면 0.2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거 10의 제곱, 0.2의 제곱. 그러면 10분의 0.2. 다시 말하면 0.0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 보이는 거야? 표준 편차가 보이는 거죠. 오케이? 쌤이 내용 전부 중에서 이걸 해놨지만 사실 뭐 이런 점은 안 해도 되겠죠? 결국 우리가 신뢰도 95% 추정하기 위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점수차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목표면 추정을 해봤으니까 알겠죠? 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수차를 구하려면 신뢰도 95%의 C값 얼마야? 얘를 써야죠. 그죠? 얘는 그냥 함정입니다. 아시겠죠? 양쪽이 0.95니까 반쪽 0.47로 그지? C값이 얼마야? 1.96 맞죠? 그러면 점수차는 1.96 곱하기 얼마야? 표준 편차 0.02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6이 12, 9이 18, 19, 2는 3, 4개 0.0392가 한쪽 점수차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 2배. 그죠? 얘는 모비율을 추정하였으니까 모비율을 추정하면 P는 누구보다? 표본 비율이 0.8이었죠? 0.8 빼기 0.0392보다는 크거 나왔고 0.8 더하기 0.0392보다는 작별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신뢰도가 95%의 신뢰 구간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라 선생님이 따로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255번 한 개만 풀고 255번입니다. 보시죠. 여기서도 그 모평균 추정 문제처럼 표본의 크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자, 어느 도시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 얘가 말하는 이 주민의 비율은 그냥 뭐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도시에서 그 공원을 알아보는 비율인 거지. 그죠? 이용한 비율. 그때 이 도시의 주민 중
N명을 이미 추출하여 N명을 뽑은 겁니다. 알겠죠? 그 N명에서 조사한 결과 80%가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 여기만 80%는 뭐예요? 표본비율 pH이 0.8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표본의 크기가 세팅 들어갑니다. 표본의 크기가 N명인 상태에서 표본 비율이 0.8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실내도 쓰고 있으니까 표본 비율의 표준 면적 구해놓으면 얘는 문자라서 합치기 좀 어렵네요. 루트 n분의 x 스퀘어냐? x 스퀘어냐? 모르겠습니다. 루트 n분의 루트 0.8 곱하기 0.2가 되겠지. 그죠? 그나마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루트 n분의 요거 0.16이니까 0.4의 제곱 맞죠? 0.4입니다. 표준 편차 세팅이 났고 됐습니까? 그치? 나가겠습니다. 이 도시 전체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 얘는 당연히 뭐야? 모비율, P에 대한, 그죠?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 A다. 그때 B-A가 0.09 될 때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B-A가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거 용어가 뭡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죠? A부터 B까지 실내 구간을 정했는데 B에서 A를 뺀 거는 요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0.09 되는 N 값 구하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점수차 곱하기 몇 배? 그게 맞죠? 그죠? 점수차 어때요, 이거예요? C가 올라, C가. 또 1.9이네요. 계속 95%만 내고 있는 거죠, 그지? 퍼센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9입니다. 1.96 곱하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0.4. 됐습니까? 그치? 얘의 몇 배? 2배가 얼마가 되는 거? 0.098 되는 n값 구해라 정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식정은 좀 들어가겠습니다. 1.96 곱하기 0.4 곱하기 0.8이고요. 0.098에 곱하기 루트 n입니다. 됐나요? 적응되는 쪽으로 양변에 1000을 곱하면 요거 98되고 1000 곱했으니까 1000 곱하면 8 곱하기 196이에요. 그죠? 98 약분하면 요거는 숫자가 굉장히 나오네. 2고요. 16은 루트 n이니까 n이 아니야. 256 아닙니까? 256.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오는 대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적인 접근이 다르지 않다는 거 확실히 챙겨두시고 알겠죠? 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비율 관련 문제. 다만 모비율과 표현비를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알겠죠? 문제 상황이 분명히 구분될 겁니다. 구분돼서 진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풀이하면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한 오늘 이제 비율을 처음 얘기했으니까 풀게 해서 문제를 걷지만 틀리게 하십시오. 다 있습니까? 네. 자, 지금 정리한 내용이 결국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상황 세팅이 거의 같게 나오기 때문에 쌤이 뭐 문제가 제시되든 제시되지 않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유형은 P를 줬을 거야. 그죠? 왜? P의 확률을 요구하려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몇 명을 뽑았는지 줬을 겁니다. 그 다음 나는 질문하죠. 야, P의 얼마 이상이 0.0 얼마 이상이 확률을 구하죠. 이런 질문을 먼저 첫 번째 세팅인 거지. 나 뭐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PS의 분포를 세팅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N. PS의 확률을 모비로 갖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PQ를 통해서 분산을 정리하는 거죠. 요거 산수 잘 하시죠. 알겠습니까? 요 정규 구하기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문제 한 가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야? 어떤 모집단의 비율을 내가 추정하고 싶어. 그래서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N명을 뽑았을 거야. N개의 표본을 뽑는 거예요. 표본. 오케이? 그 N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비율을 알려주겠죠. 표본비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구하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pH이 나와 있어. 맞나요? 그럼 이거 추정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pS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죠. 루트 n분의 pq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정 문제예요. p hat q에서. 그죠? 그때 모비율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준 편차 구할 때는 ps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나오면 바로 뭘 구할 수 있어? 점수차를 구할 수가 있죠.
표준항 G값 곱하기 루트 N분의 PQ니까. PQ. 그죠? 끝나요? 얘를 가지고 이제 질문은 두 가지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의 몇 배? 얘의 몇 배? 두 배가 되겠죠. 그죠? 실내 구간을 구해라. 그러면 오비율을 추정하는 거 맞죠? P의 범위는 P 핵보다 이만큼 C 곱하기 루트 N분의 P 핵 Q에 P 핵 플러스 루트 N C 곱하기 루트 N분의 P 핵 Q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류의 문제들을 지금 정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요 세팅이야. 알겠죠? 그래서 통계 요청과 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비율로 하고자 하는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세팅해 두시고, 그러면 통계에 대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가 답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하시고, 여기 분명히 훈련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쌤이 확률 통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지만, 확률 통계는요, 교재가 어떤 문제를 풀든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 쌤 저희 집에 뭐 RPM 있는데요, 개념 원리, 정선이 다 푸세요. 교과서로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수능 문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예시적 문제나 수능형 문제나 큰 갭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집을 물론 여러분 푸시면 되는 거겠죠. 집에 만약에 돌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그거 풀어야 되냐? 알겠죠? 확률 통계는 문제집을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적분 2나 이제 기백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선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개념서를 풀고 있으면 안 돼. 개념서 같은 수준의 문제집은 한 번 정도만 확실하게 높아하시고 나머지 수능에서 비비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확통교재는요, 어떤 문제를 풀든 다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일단은 이제 쌤이 어떤 내용적 체계부터 정리한 다음에 복수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률통계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